안녕하세요. 저는 명상하고 그림 그리는 행복한 작가 노반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 책에서 실험한 내용 중에 물이 담긴 컵 두 개를 마련하고 한쪽에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런 마음을 담긴 글을 붙여놓고 다른 한쪽 컵에는 미움과 증오가 담긴 글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현미경으로 물의 입자를 살펴보았더니 감사와 사랑을 담은 컵의 결정체는 명료하고 아름답고 또 정확한 형태를 가진 그런 결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다른 컵은 증오와 미움의 글을 붙여놓은 다른 한쪽 컵 속에는 모양이 일그러지고 형태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아주 못생긴 물의 결정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또 어떤 하찮은 음식을 대하더라도 우리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먹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체가 변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물질이 되겠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었었어요. 또 이 책에서 보면 또 다른 실험이 있는데 아 뇌에 대해서 뇌의 혈류량을 체크한 그런 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뇌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 뇌의 색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 색이 달라졌다는 거는 그 뇌의 혈류량을 체크한 건데요. 화가 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심장은 벌써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니까 고혈압, 또 심장 발작, 뇌졸중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어떤 뭐 TV 드라마 속에서 뭐 자녀라든지 뭐, 뭐 원하지 않은 상황이 나왔을 때 갑자기 그 시아버지나 뭐 시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하면서 그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바로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그런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뭐 과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이 책에 또 맞춰서 보면 그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전에는 막 화가 나고 성질 나고 너무 힘든 일 있을 때 막 심장 박동이 막 팔딱팔딱 뛰고 또 막 가슴이 막 아파요. 이 명치가 아프고 그러면서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뒷목을 주무르고 머리를 주무르고 그러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정말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또 그런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또 주기적으로 균형 잡힌 파장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평온하고 일정한 심장 활동을 유지하니까 심장 혈관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 기능도 향상시키며 신경계의 기능도 원활하게 만들고 또 호르몬 균형도 가져오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감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영향을 주는데요. 식물학 과학자 중에 피터 톰킨스라는 분이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는 책에서 그 실험한 예가 나오는데요. 화분을 세 개를 준비를 해요. 똑같은 화분을. 거기에 또 똑같은 식물 세 개를 심어 놓고 물과 거름, 햇볕 모두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다른 조건이 있다면 각 화분에게 다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어머, 넌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어머, 이 새로 돋아나는 이 앙증맞은 새잎 좀 봐. 뿌리도 땅속 깊이 튼튼하게 자라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길러주고요. 두 번째 화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화분에는 비난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넌 정말 못생겼어. 볼품없어. 너 같은 꽃은 공들여 가꿀 가치조차 없어.
라고 말을 해주며 기른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체크해 보니까 그 식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첫 번째 화분, 그러니까 칭찬을 듣고 자란 화분은 튼튼하고 싱싱하게 아주 예쁘게 자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화분, 아무 말도 안 해준 화분은 그저 그런 상태로 유지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화분, 그 못생기고 볼품없다고 비난받은 화분은 비실비실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추궁을 당할 만한 실험이었지만 20세기 스위스 생물학자 라울 프랑세가 식물에게도 어떤 의지나 의사 같은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예로 자신을 지켜주는 벌레나 개미에게만 꿀을 제공해 준 식물이 있고, 또 수정이 끝나야지만이 벌이 나갈 수 있도록 꽃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는 지방을 덩굴이라는 그런 또 식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물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진한 그런 환경성에 있는 물질들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나의 반려자에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항상 축복해주고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마음을 해주는 사람은 식물도 물도 이렇게 달라졌듯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 많이 달라지겠어요. 우리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의사 표현이나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또 매사에 감사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삶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이 책에 보면 감사를 적용하는 5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변화시키거나 끌어당기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 그게 뭘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는 거죠. 당신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판단하고, 또 만일 필요하다면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그저 그림만 그렸는데 지금 의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아, 이 그림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내 그림을 보면서 아, 이 그림 저절로 사고 싶어, 그런 강한 마음이 가지도록 제가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두 번째, 소망을 뒷받침하는 소망을 뒷받침하는 감정을 확인하라. 내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그림이 팔리는 걸 원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거를 반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소망에 대해서 기대하는 감정들을 탐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감정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망은 그냥 소망만 하는 건 꿈에 지나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나한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믿음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취될 그 가능성과 성취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방해가 되는 그런 생각은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삶에 대한 핵심적인 가치관 중에 부정적인 것을 찾아내서 그걸 다 변화를 시켜야 돼요. 또 새로운 변화된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다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감사의 파동을 발산시켜라. 아, 이거는 요새 또 해빙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렬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을 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가로막는 걱정이나 두려움, 의심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이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그 징조에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뜻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어떤 나한테 그런 어, 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징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의 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항상 감사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아주 이렇게 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감사의 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꽁꽁 걸어 닫고 그렇게 좀 사람들과 교류를 딱 없애면 그런 소망의 어떤 그런 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이 닫히는 거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신뢰와 희망에 대한 그리고 행복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소소한 일을 하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시키거나 바깥에 산책을 하거나 어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또 지금 현 상태에서는 또 코로나가 있죠. 그 코로나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의 삶이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변함없는 삶이 되풀이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또 어떤 전 세계적인 아니면 외부의 여건 때문에 내 마음의 감사의 힘이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힘을 적용하고 또 노력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이 증대되는 삶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어떤 행복하고 음, 탄탄해지는 행복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삶을 누려보도록 하세요. 어, 이렇게 미흡하지만 차근차근 어떤 제 이 책 읽어주고 또 소소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점점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명상하고 그림 그리는 행복한 작가, 노반 작가였습니다.